자, 21페이지 기본문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요. 일단 군무시험에도 역시 잘 나오는 파트죠. 일단 문법을 우리가 하기 전에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문법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에 대한 이해. 용어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법이 어렵냐 또는 문법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은 내가 용어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우리가 어절이 뭐냐, 구가 뭐냐, 단어란 뭐냐, 문장이란 게 뭐냐, 절이란 게 뭐냐, 어간이 뭐냐, 어미가 뭐냐. 어때요? 좀 아래송하죠? 헷갈리죠? 이런 것들입니다. 또 관형사형이 뭐냐, 관형사는 뭐냐, 관형어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안 되면 문법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가운데 용어 이해 가운데 문법의 단위, 본격적으로 문법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문법에 있어서 문법 단위에 대한 이해, 문법 단위에 대한 이해를 좀 갖고자 합니다. 문법 단위. 자, 예를 들어서 보면 되겠죠? 첫 번째로 보면 가장 작은 것부터 얘기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문이 있다든가, 의문이 있다, 그 다음에 음절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형태소가 있다. 그 다음에 단어가 있다. 어절이 있다. 그 다음에 구가 있다. 구 있죠? 그 다음에 절이 있다. 구, 그 다음에 절. 이렇게 좀 여기 될까요? 밑에까지 가려니까 절이 있다. 그 다음에 문장이 있다. 우리가 작은 단위로부터 큰 단위로 얘기한다면 이와 같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은, 음절, 형태소, 단어, 어절, 구, 절, 문장 이렇게 할 수 있죠. 다 같이 시작. 음은, 음절, 형태소, 단어, 어절, 구, 절, 문장. 순서로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의문에 대한 이야기, 의문에 대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 단위에 대한 용어 이해를 정확하게 해 두라는 차원에서 설명하는 거죠. 자, 의문이라는 것은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다.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 자, 이렇게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를 의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대체적으로 의문 관련해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밤과 감은 초성, 비읍과 비읍을 기억으로 바꿈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죠. 즉 밤이 감이 된 것은 초성, 비읍을 기억으로 바꾸니까 의미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 자음이라는 것이 자음이라는 것이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한번 볼까요? 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뭘까요? 모음 아를 오로 교차하니까 의미가 달라졌죠. 초성도 같습니다. 종성도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모음을 달리하니까 의미가 달라졌지. 따라서 모음이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어로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자음과 모음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 국어에 있어서 의문으로서 기능한다. OX 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란 최소 의미 변별 소리다니까 이와 같은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우리가 단어의 뜻을 변별할 수 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밤에 밤을 먹는다. 자, 밤에 밤을 먹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밤에 밤을 먹는다. 그러면 이때 밤은 무슨 밤? 까만 밤. 까만 밤이고 이때 밤은 무슨 밤입니까? 다 같이 먹는 밤이죠. 먹는 밤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까만 밤, 이것은 뭐다 같이 먹는 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먹는 밤을 좀 다시 잘 쓸까요? 보라자 써가지고. 자, 그렇다면 밤에 밤을 먹는다 할 때 어떤 밤이 길까요? 이거는 초성도 같고 중성도 같고 종성도 다 같죠? 그럴 때는 뭐냐? 소리의 길이. 까만 밤은 짧게 내고 먹는 밤일 때 밤은 길게 냅니다. 이와 같은 소리의 길이. 소리의 길이가 또한 단어의 뜻을 변별한다. 따라서 의문이란 최소 의미 변별 단위로서 오늘날 현대 국어에 있어서는 자음과 모음과 소리의 길이가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의문의 기능을 한다.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 의문으로서 작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1번 자음,
2번 모음, 3번 소리의 길이, 4번 소리의 높낮이. 몇 번? 4번. 4번 소리의 높낮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눠질 게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분절 음운이라고 하고, 소리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건 나눌 수 없으니까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요. 이거는 나눌 수 없으니까 비분절 음운이라고 얘기한다. 또한 분절 음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음소라고 하고, 비분절 음운을 뭐라고 한다 같이? 운소라고 한다. 따라서 음소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같이? 운소. 합쳐서 뭐라고 그래 같이? 음소의 음자를 따오고 운소의 운자를 따서 음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아둬요? 그래서 우리 국어에 있어서의 음운이라는 것은 최소 및 변별 소리 단위로서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 음운으로서 작용되는 것은 몇 가지? 세 가지.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이때 자음과 모음은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분절음은, 소리의 길이는 나눌 수 없다는 점에서 비분절음은, 나눌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음소.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이는 운소. 그래서 합쳐서 음운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자, 음운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이런 정도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최소, 음이, 변별, 소리 단위를 갖다가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음운이다. 자, 두 번째, 음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음절이라는 것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 자, 이렇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자,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를 음절이라고 한다. 음절이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를 이야기하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음절의 기본 단위. 음절의 기본 단위는 모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소리를 갖다 낼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즉 원칙적 단위는 모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근데 다가 있어요. 다 같은 경우는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자음으로 모음과 나눌 수 있죠. 이게 다가 음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이거 읽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건? 자, 실제로 보면 내가 읽어보라고 할 때 다는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디귿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디귿은 이것의 이름이지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뒤에 모음이 있을 때 다가 되는 거죠. 디귿 단독으로 소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국어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면 맞는가 틀린가 봅시다. 우리 국어에서 자음과 모음은 각각 독립된 음절이 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모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될 수 있지만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될 수 없다. 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모음, 모자가 어미 모자야, 어미 모자. 소리가 되게 하는 어미. 그리고 자음할 때는 아들 자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이 자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모음이 있어야 된다. 모음은 혼자, 어미는 뭐 혼자 설 수 있지만 자식은 엄마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두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국어에서 자음과 모음은 각각 독립된 음절이 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X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국어는 모음은 단독으로 소리될 수 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 더 한다면 기본 개념. 음절에 있어서 구조. 음절의 구조를 잠깐 설명한다면 음절 구조는 한 음절 상황이 있고 한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이 몇 개? 한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음절 수와 모음 수는 비례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 다, 가. 여기에 모음 몇 개입니까? 3개. 3개. 음절 수는 몇 개입니까? 3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음절 수와 모음 수는 뭐 한다는 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문장의 음절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 문장에 있어서 몇 개의 모음을 포함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다가. 자, 한 음절이라는 것은 모음 몇 개라는가? 한 음절은 모음 몇 개? 한 개. 그렇죠. 두 음절은? 2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죠. 한 음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자음 다음에 모음 다음에 자음, 모음이 하나 있는 게 한 음절입니다. 두 음절은
자음 다음에 모음 다음에 자음 다음에 자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죠. 일단 두 음절이라는 것은 모음이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것이 있어. 한 음절에서 모음 안에 올 수 있는 자음 최대 몇 개? 최대 한 개뿐이 올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됩시다. 우리 국어의 음절구조를 보자면 이런 식이죠. 모음이 올 수 있다. 또는 자음과 모음이 돼서 올 수 있죠. 또는 모음과 자음이 돼서 할 수 있어요. 또는 다 오면 자, 모,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자, 모, 자, 자가 나왔다. 자, 자, 모, 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자, 요게 뭐요? 갑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갑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것은 소리가 어떻게 나죠? 갑으로 나죠. 그래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시옷이 소리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한 음절 상황에서 모음 안에 올 수 있는 자음 최대 몇 개? 3개. 예? 2개. 아이씨, 잘 봐봐. 소리는 갑이잖아. 그러니까 한 음절 상황에서 모음 안에 올 수 있는 자음 최대 몇 개? 한 개다, 그러네. 한 개. 그러니까 우리 구조의 음절 구조가 아닌 것은 뭐냐? 심지어면 요거는 한 음절 상황에서 모음이 두 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의 음절 구조가 아니다. 음절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다.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문법은 용어 이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째 시간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법을 들어가기 앞서서 문법 단위에 대한 용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문법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다 세우려고 해도 사상유각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순간순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음절이 뭐라고 해도 같이? 음절이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 시작.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그렇지. 단위. 그때 기본 단위가 뭐야 나지? 모음. 모음이야. 그래서 우리 국어는 모음 단독으로 소리가 될 수 있지만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절수와 모음수는 비례한다. 비례하지 않는다?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한 음절이니까 모음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왔지. 한 음절 상황에서 모음 안에 올 수 있는 자음 최대 몇 개 해야 된다? 한 개. 한 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왜? 갑이 나왔을 때 자음, 모음, 자음 나왔는데 소리는 갑으로 나와서 대표가 되죠? 따라서 모음 안에 올 수 있는 자음 최대 한 개. 자, 두 음절 상황은 어떻게 될까? 두 음절 상황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뭐냐? 이거죠? 모음과 모음 사이. 다 같이 시작. 모음과 모음 사이에는 자음 최대 몇 개? 2개. 두 개 와야 된다. 두 개 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틀려요. 자, 자음 다음에 나오는데 자음 다음에 모음 다음에 자음, 모음, 자음 나오면 모음과 모음 사이 최대 자음 몇 개 나왔어요? 3개. 세 개 나왔다. 우리 국어의 음절 구조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거 예를 들면 쉽죠. 잘 봐봐요. 간만이 있지. 간만이 있을 때 이 간만은 뭐가 대표된 상태에서 비읍이 대표된 상태에서 뒤에 미음에 들어가서 앞에 비읍이 미음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소리는 뭐가 나요? 간만이 나죠. 그러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최대 몇 개? 2개까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 됐습니까? 예? 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올 수도 있고 최대 올 수 있는 것은 몇 개다는 점? 2개까지는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어의 음절 구조. 일단 음절인 게 뭔가를 좀 기억해둬. 음절이란 한 번에 될 수 있는 소리 단위로서 기본 단위는 모음이다. 따라서 모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될 수 있지만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음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형태소에 대한 이야기. 자, 형태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종의 우리 형태소라 한다면 형태소는 개념을 보면 최소 의미 단위, 최소 의미 단위를 형태소라고 해요. 최소 의미 단위다. 또는 최소 유의적 단위다. 최소 의미 단위다. 또는 최소 위의적 단위다. 이것을 형태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형태소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분류.
형태소 분류는 두 가지. 의미 여부에 따라서. 의미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한 뭘 따라서? 그렇죠? 자립 여부에 따라서. 의미 여부와 자립 여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의미 여부에 따라서는 실질적 의미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을 실질 형태소.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만 미리 용어에 대한 이해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배워주고 있는 겁니다.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는 없이 문법적인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을 형식 형태소. 그래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로 나올 수 있다. 실질 형태소에는 다른 말로 이것을 어휘 형태소다. 실질 형태소를 다른 말로 어휘 형태소라고 하죠. 반면에 형식 형태소를 다른 말로 문법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질 형태소는 어휘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뭐라고 얘기하지? 문법 형태소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실질 형태소에 속하는 것은 뭐가 있냐? 체연, 수식어, 또는 감탄사, 또는 용언의 어감. 이런 게 실질 형태소죠. 반면에 형식 형태소는 뭐냐? 조사나 어미, 접사 이런 것들을 형식 형태소. 자립 여부에 따라서는 자립 형태소가 있다. 자립 형태소. 제 스스로 혼자 쓸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그래. 그래서 자립 형태소는 체연이 있다. 그 다음에 수식어이 있다. 체연, 수식어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감탄사 이런 것들이 자립 형태에 속한다. 반면에 의존 형태소. 의존 형태소는 대체적으로 조사, 어미, 접사, 조사, 어미, 접사,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감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형태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소를 의미 여부에 따라서 또는 자립 여부에 따라 나누면 결국 최소 의미 단위가 형태소라고 볼 수 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이쪽에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여기가 뭘까요? 책을 읽는다. 여기가 책을 읽는다는 표현이 있다면, 자, 여기가 책을 읽을 때 이따 적용할 것은 뭐냐? 이때 여기가 실질적 이름을 갖고 있는 자리명사로서 이 의미 여부에 따라 나눈다면 이것을 우리는 실질 형태소죠. 조사, 가 같은 걸 형식 형태소. 책은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을도 조사로서 형식 형태소. 읽다 할 때 읽다 있죠? 이거 기본적인 뭐죠? 읽다죠? 읽다에 대해서 이 는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라는 의미를 갖죠? 실질적 의미는 아니지만 는이라는 것이 뭘 갖는다 하지? 현재라는 의미를 갖는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읽는다. 자, 읽다에 대해서 읽는다.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 이 는 같은 경우, 이 다 같은 경우를 우리는 형식 형태소, 읽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이것은 용언의 어간으로서 실질 형태소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읽는다에 대해서 본다, 먹는다가 있다. 먹는다가 있을 때 이때 읽는다가 먹는다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의미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읽을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는과 다 같은 것을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따라서 형태소와 관련돼서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잘하네.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실질 형태소가 있다. 그 다음 뭐가 있다 하시죠? 형식 형태소가 있다. 자립 여부에 따라서는 시작. 자립 형태소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의존 형태소가 있다. 그래서 형태소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좀 더 각각 영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어가 뭔지, 음절이 뭔지, 음운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본격적으로 문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한 이야기.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상당히 중요하죠. 단어는 최소 의미 자립 단위. 앞서 얘기했던 형태소가 최소 의미 단위라면 단어는 최소 의미 자립 단위를 우리는 단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단자가 홀단자로서 단어는 다른 말로 하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을 우리가 단어라고 하니까요. 자, 그 단어에 있어서 기억해도 최소미 자료단위 요거는 뭐와 일치하느냐? 단어는 품사와 일치합니다. 단어는 품사와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 국어의 일반적인 띄어쓰기와 일치합니다. 자, 단어와 일반적인 띄어쓰기와 일치한다. 일반적인 띄어쓰기 상당히 중요하죠. 일반적인 띄어쓰기와 일치한다. 일반적인 띄어쓰기와 일치한다는 점. 자, 그래서 단어와 관련돼서 기억해도 최소미 자료단위로서 품사와 일치한다. 일반적인 띄어쓰기와 일치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일반적인 띄어쓰기와 일치한다. 이렇게 하면 또 나름대로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놓을까요? 잠깐 좀 봅시다. 여기다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원칙적인 띄어쓰기의 그냥 원칙적 단위다. 이렇게 씁시다. 미안합니다.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 띄어쓰기의 원칙적인 단위라고 해야 더 맞겠습니다.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라고 해야 맞겠다. 좀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단어의 범주에는 뭐 어떤 것이 있는가? 단어의 범주에는 자립형태수 모두. 자립형태수 모두가 있겠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 조사는 자립형태수는 아니지만 일단 단어로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어감과 어미를 합쳐서 단어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단어에 있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단어의 범주, 자립형태수 모두, 그 다음에 조사, 어감과 어미를 합쳐서 단어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다음 같은 경우죠. 영희가 금방 했던 것들 한번 얘기한다면 영희가 잠을 잔다. 자, 영희가 잠을 잔다 할 때 이것의 단어는 몇 개냐? 조사까지를 단어로 취급하니까 일단 영이,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다 같이 잠을, 그 다음에 잔다는 영혼의 어감어미는 하나의 단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단어 몇 개? 5개다. 이것이 단어야, 단어. 단어는 조사까지를 단어로 취급한다. 그리고 어감과 어미를 합쳐 단어로 취급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어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절의 이제 개념은 대체적으로 말의 마디마디를 어절이라고 하는데, 이 어절은 하나의 단어 또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자,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어절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주로 이제 아까 여기서 좀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띄어쓰기의 일반적 단위,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는 단어지만 띄어쓰기의 일반적 단위다. 띄어쓰기의 일반적인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절이라는 게 뭐라고 할 수 있어? 다 같이 말의 마디마디, 그 다음에 하나의 단어 또는 뭐다 같이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뭘 이룬다? 어절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의 일반적인 단위와 일치한다. 앞서 우리가 띄어쓰기의 원칙 단위를 뭐라고 했죠? 띄어쓰기 원칙적 단위는 뭐라고 했지? 단어, 시작. 단어. 그 단어는 뭐와 일치한다? 품사와 일치한다. 뭐와 일치한다? 품사. 그래서 아까 넘어갔습니다만 요거 하나 볼까? 자, 이쪽 아직 화면 잡고 있습니까? 여기다 영희는 품사가 뭐죠? 명사죠. 가는? 조사죠. 잠을 잔다. 명사, 을은? 조사죠. 잔다. 동사죠. 이게 각각 단어라고 할 때 각각 단어는 뭐와 일치한다? 품사와 일치한다. 이렇게 되죠? 잘 정리해야 돼.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사도 단어지만 우리 국어에서 띄어쓰기의 원칙 단위는 단어지만 가, 라, 을이나 조사도 단어죠. 단어지만 어떻게 돼요? 띄어썼어요? 붙였었어요? 붙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절이라고 할 때 어절, 영이 가 할 때 가 있죠? 이걸 하나 더 한다면 잘 봐봐요. 영이가
영희가 잠을, 응? 영희가 잠을 뭐 한다? 에? 잠을 잔다. 라는 문장 써. 어절은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하나의 어절을 이룬다. 그래서 영희가 잠을 잔다 해서 전체 몇 어절? 3어절. 알겠죠? 3어절. 이렇게 해서 뭐와 뭐 차이점이 있어? 단어와 어절의 차이점이 있죠? 단어는 품사와 일치하고, 어절은 또 뭐와 일치하느냐? 자나도 어절은 여기 하나 더 써놓는다면 문장 성분과 일치한다. 어절은 문장 성분과 일치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자, 어절은 뭐와 일치한다고 했지? 문장 성분. 그래서 봐봐. 영희가의 문장 성분은 뭐가 되죠? 영희가 문장 성분. 영희가는 주어가 되는 거고. 잠을 목적어가 되죠. 잔다는 서술어가 되죠. 그래서 우리 국어에 있어서 어절은 뭐와 일치한다죠? 문장 성분과 일치한다. 그리고 우리 국어의 일반적인 띄어쓰기와 일치한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영희가 다음에 띄고 잠 다음에 띄죠? 왜? 우리 국어에서 조사는 띄어쓴다. OX? 우리 국어에 조사는 띄어쓴다. OX? X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하나 어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국어에 적용되는 띄어쓰기는 어절 띄어쓰기다. 그런 얘기. 알겠어요? 그러다 시작.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네. 네? 어절 띄어쓰기. 단어 띄어쓰기는 단어는 원칙적인 거야. 그래서 품사를 알면 띄어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항상 인말에 붙여 쓴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절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에 대해서. 일단 문법 단위에 대한 용어적 이해를 좀 잘 해놔야 시험 문제 접근하기 쉽다. 자, 일단 우리 구에 대한 이야기. 구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 구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대체로 보면 이 구라고 해서 문장 내에서 이것도 역시 문장 내에서 일정 성분 기능을 합니다. 문장 내에서 일정 성분 기능을 한다는 점. 자, 이것도 하나 볼까요? 자, 영희가 하나 예를 들게. 영희가 새 모자를 많이 샀다. 자, 영희가 새 모자를 많이 샀다라는 표현이 있을 거죠? 자, 봅시다. 영희가 새 모자를 많이 샀다 할 때 이걸 일단 한번 우리가 뭘로 한번 나눠볼까? 네? 단어로 한번 나눠볼까? 단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희. 그렇지. 영희.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새. 새는 주로. 그 다음에 뭐? 모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다 했지? 늘. 그 다음에 많이. 그렇죠. 많이가 있고, 그 다음에 샀다가 있다. 자, 아까 단어는 뭐와 일치한다고 했지? 품사와 일치. 품사와 일치한다. 그러면 자, 품사 한번 얘기해볼까? 시작. 명사. 명사.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명사를 꾸미는 것은 관형사. 관형사. 이거 영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 꾸미죠? 근데 우리 국어에서는 관형사예요. 모자는 명사죠. 그 다음에 르는 조사. 많이는 뒤에 용을 꾸미는 것을 부사라고 그래. 부사. 이거 부사야. 많다라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부사. 그 다음에 샀다는 동사가 되겠지. 자, 그래서 단어는 뭐와 일치한다? 품사와 일치한다. 이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마디마디로서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어절을 이룬다고 했지. 그러니까 잘 봐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요게 자체가 어절되는 거야? 어절. 이것도 역시 뭐다 같이?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하나의 어절을 이루죠.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래서 많이.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이 뭐야? 동그라미 친 것이 어절이야. 어절은 또 뭐 일치한다? 그 띄어쓰기나 또는 문장성과 일치한다고 했지. 자, 문장성 대봐. 시작. 영희가 주어지. 새는 관형사는 관형어. 나중에 다음은 더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모자는 목적격 조사부터 제가 뭐가 된다? 목적어. 많이는 부사니까 부사어가 되고 샀다가 뭐가 된다? 서술어가 된다. 이렇게 어절은 뭐와 일치한다? 문장 성분과 일치하고 일반적인 띄어쓰기와 일치한다. 알겠지?
이거다. 자, 우리가 부에 대해서 이해됐습니까? 자, 문장에 대해서. 그러면서 문장에 대해서 일정 선문기 나와야 하나 중요한 것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주어 플러스 서술어 기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안 되죠. 하나의 결국 구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우리가 어절을 얘기했고, 이제 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금방은 어절에 대해서 얘기했고, 구에 대해서. 자, 구어 봅시다. 구는 2개 이상의 어절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그러면 여기 묶어. 세 모절 이렇게 묶었죠? 자, 하나, 둘. 어절 몇 개요? 2개죠? 2개 이상의 어절 만났지? 그래서 이때 어절, 세 모절 핵심 단어가 뭐죠? 모자지. 모자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 그래서 이름하여 명사구. 시작. 명사구. 만약에 문장 성문을 갖다가 우리가 중심한다면 세 모자로는 뭐가 되는 거야? 문장 성문은 목적격서 붙었으니 목적어. 다 같이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 구. 시작. 목적어 구. 그러니까 구라는 것도 문장 내에서 일정 성문기능 한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명사구라고 이름을 할 수도 있고 문장 성문을 통해서 목적어라고 말할 수도 있어. 정리됐어요? 또 많이 샀다 있어 없어요? 2개 어절 있죠? 보여요? 많이 샀다도 2개 어절이잖아. 하나, 둘. 그럼 이거 뭐가 돼요? 구가 되죠. 그때 이거 핵심 단어는? 샀다가 뭐예요? 품사가? 동사니까 동사구. 다 같이 동사구. 그 다음에 이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죠? 문장 성문으로 나면 서술어지. 서술어구. 알겠지? 이렇게 이름을 부여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구가 2개 포함되어 있다. OX? 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리됐어요? 구가 뭐고 어절이 뭐고 단어가 뭐고 형태소가 뭐지 이 의문이 뭐지 요거부터 일단 기초가 쌓여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만 구라고 하는 것은 문장 대신 일절 선문기도 하지만 주어 플러스 서술 돼야 한대. 이거는 부사 플러스 서술어지 주어 서술어가 아니죠.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안 되는 것은 다 구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절이 있어요. 절에 대해서 기억해. 절도 역시 2개 이상의 어절이 이루어졌습니다. 2개 이상의 어절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문장 내에서 일정 성분 기능을 합니다. 문장 내에서 일정 성분 기능을 한다. 그러나 뭐 플러스 뭐가 안 된다는 점.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안 되는 것이 부였다면 이 절은 주어 플러스 서술 관계 됩니다. 된다. 이 차이점이 있어. 자,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첫 번째 문장 하나 볼게요. 영희가 뭐야? 영희가 키가 크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자, 영희가 뭐가 크다? 키가 크다. 자, 영희가 일단 단어 나눠보고 단어. 자, 영희가 키가 크다. 단어. 영희. 그렇지, 영희.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키. 가. 그 다음에 크다. 이렇게 나누지. 이게 단어죠? 이것을 어절로 나누면 영희가 키가 크다죠? 이거다. 이것을 구로 나누면 구는 없어요? 있어 없어요? 구는 키가 크다? 아니죠. 2개 이상의 어절이 많았지만 자, 이렇게 할까? 키가 요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 금방 했던 거 보면 영희가 키가 너무 크다. 할 수 있죠? 자, 키가 너무 크다. 이거 한번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또다시 얘기한다면 너무 크다. 뭐가 크다? 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자, 뭐가 너무 크다. 2개 어절이죠? 2개 어절을 만나서 여기 핵심 단어는 뭐지? 크다. 크다가 품사는? 형용사.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하여 형용사구. 형용사구라고 하고 자, 문장 내에서 너무 크다 서술어가 하죠? 문장 서문은 서술어구. 다 같이? 서술어구죠. 자, 이 서술어구에 대해서 주어가 뭐가 있어요? 너무 크다의 주어는 뭐예요? 키가. 시작. 키가 너무 크다의 주어는 뭐예요? 영희가. 이게 전체 주어야. 그럼 이 전체가 이게 뭐예요? 전체가 이것이 서술어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이때 이 너무 크다에 대한 주어가 이것이 되겠죠? 주어가 있다. 주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 이거 봐봐요. 여기 주어 있고 여기 뭐가 있다 같이? 서술어가 있지.
문장 내에서 일정 성분, 서술을 기술하면서 주어 플러스 서술 돼야 안 돼? 돼요. 되지.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절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시작? 절. 특별히 절은 절인데 문장 내에서 무슨 기능을 하는 절이야? 서술. 서술을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름을 서술절.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서술절이라고 하는 거야. 서술절이다. 따라서 영희가 키가 크다라는 문장은 구를 포함하고 있다. OX? 영희가 키가 크다는 문장은 구를 포함하고 있다. OX? 오. 없잖아. 구는. X. 에? 자, 영희가 키가 너무 크다는 구를 포함하고 있다. OX? O. 또 영희가 키가 너무 크다나 영희가 키가 크다는 절을 포함하고 있다. OX? O. 그렇게 되는 거야. 절이 뭔지 구가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저도 복잡한 이야기는 자 우리가 각각 세부적으로 하는데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절이 뭔지 구가 뭔지 그것을 따져주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문장은 이것은 뭐야? 이 문장은 이렇게 주어부와 뭘로 되어 있다지? 서술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하나의 문장이 형성되는 거지. 그래서 요 경우는 절을 포함한 서술어와 주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문장은 뭐냐? 문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결된 사고 단위로서 하나의 완결된 사고 단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완결된 사고 단위로서 문장은 주어부와 서술부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문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알습니까? 자, 하나의 완결된 사고 단위로서 뭐와 뭘로 이루어졌다? 주어부와 서술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 절이 있고 절과 문장이 있다면 그 차이점은 절은 독립성이 없고 문장은 뭐가 있다 나지? 독립성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절과 문장의 차이점은 절은 독립성이 없고 문장은 독립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만 더 합시다. 나는 키가 큰 영희를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키가 큰 영희를 안다 있죠? 자, 일단 보면 봅시다. 자, 나는 뭐야 다시 문장 선보로 온다면 나는 주어죠? 키가 키가 큰 서술어입니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 대대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갔어요? 관여음에 니은이만 왔죠. 이런 것들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키가 크니 그래서 뒤에 뭘 꾸며요? 영의꿈이죠. 명사 꾸민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관형절. 나중에 한번 더 배웁니다. 관형절이고 이때 영일이 뭐가 돼요? 같이 목적어 시작. 목적. 안다는 서술어가 되죠. 전체 문장 가운데 주어 서술어 속에 또다시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 문장은 혼문장 견문장 할 때 혼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한 번 되는 걸 혼문장, 주어 플러스 서술어 두 번 되는 것을 견문장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이 문장은 그러니까 절을 포함한 견문장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좀 더 배웁니다. 키가 크니 키가 클 뺐어. 그러면 이 키가 크는 혼자 독립적인 문장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왜? 종결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관형형 전성어미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절과 문장의 차이점은 문장은 독립성이 있는 반면에 절은 독립성이 없다. 무슨 관계는 되지만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는 되지만 독립성이 없는 게 절이고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되면서 독립성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문장이라고 얘기한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둘까? 여기다 문법 단위. 예. 첫 번째 의문은 시작. 의문은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 음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 형태소는 최소 의미 단위. 단어는 최소 의미 자립 단위. 어절은 말의 마디 마디로서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하나의 어절을 이룬다. 문장 선무가 일치한다. 9.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이루어지되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 되지 않는다. 절은 그랬어요. 여기서 절 있죠? 절은 문장 대신 일정 성문기를 하면서 주어 플러스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것을 절이라고 한다. 자, 이런 기본적인 문법 단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문법이 쉬워집니다. 이 시간은 집중적으로 문법 단위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의문문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일단 우리 수험생 여러분, 문법 단위에 대한 용어 이해를 확실히 해두고 그 다음 시간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봐요.